박준희 원장님은 이런 이제 환자들 볼 때 이제 어떤 치료를 선호하시나요? 이게 사실 치료에 대해서 얘기가 정말 많은데, 그렇죠.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예를 들면 이렇게 아픈데 왜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 주위에서 그거 그냥 두면 낫는다고 해서 그냥 뒀는데 안 나와서 왔다. 사실 그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왜냐하면 이 50견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이견이 많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이제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요거는 이제 셀프 리미팅 디지즈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 뭐 1년에서 3년 정도의 어떤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엄청 아픈 기간이 있고, 그리고 딱딱하게 이게 아예 굳어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굳은 게 풀리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다 합치면 한 1년에서 3년 정도 된다.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아프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얘기 안 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픈 거 그냥 참고 견디신 분들 중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아진 사람들이 분명히 주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조언을 하시죠. 야, 그거 좀 참으니까 좀 나아지더라. 좀 기다려. 병원 가봐야 뭐 딱히 해주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도 그런 환자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몇 년 동안 몇 년은 아니고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참고 오신 분. 많이 아픈데요. 정말 많이 아프고, 환자들 표현에 의하면 진짜 조금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이게 몇 개월째. 그리고 점점 더 어깨 가동 범위가 줄어드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팔을 못 돌려서 이런 불편감이 엄청 나던데, 이걸 그냥 두는 건 참 이거는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렇다면 결론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그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더니 예후가 좋지 않더라. 그 예후라는 거는 3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어쨌든 그 코스가 다 끝났는데도 후유증이 남아 있는 거죠. 어떤 좀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그렇죠. 뭐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통증이 막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꽤 발견이 돼서 이게 사실 치료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치료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 의견들이 이제 요즘에는 대세가 돼 있습니다. 저는 50견이라고 이제 진단을 내리면 뭐 통증의 뭐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를 어떻게든 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다리 찢기 하잖아요. 이 병 쪽으로 굳어있는 어깨 관절도 어떻게든 스트레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걸 펴려고 하면 또 오래 굳어있으면 굳어있을수록 이게 정말 그냥 뭐 어디서 걸리는 것처럼 안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필 것인가? 어떻게 피시나요? 50견 치료를 할 때 뭐 치료가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환자분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가 있잖아요. 이제 통증이 심한 단계, 그리고 굳는 단계, 그리고 풀리는 단계, 이 세 가지인데 어떤 단계에 이 환자분이 와 있을지를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만져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코스마다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니까 염증을 없애고 유착을 없애는 거죠. 유착과 염증이 같이 있는데 염증이랑 유착을 같이 없애야 이 질환이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목표를 유착을 없애고 염증을 잡는 거를 이제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스트레칭은 유착을 없애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염증 어떻게 없애나요? 염증은 주사죠. 주사? 먹는 약과. 먹는 약. 소염제랑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좀 잡은 후에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를 선호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막 6개월씩 먹어야 돼요. 물론 약 먹으면 좀 낫죠. 좀 난데 안 먹으면 또 아파지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사실 어깨 주사를 잘 안 하잖아요. 저희는 잘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심하신 분들은 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약을 막 3개월씩 주고 막 보내고 그래요. 3개월에 오세요. 3개월치 드릴게요. 초임제 3개월 동안 주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 3개월 후에 또 오셔서 또 간단한 진료 후에 또 3개월치 약을 받아가죠. 그러다 보면 좋아지는 거지. 좋아질 때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사를 맞으면 약을 안 먹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물을 뭐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감정이입을 해서 나라면 어떻게 이 치료를 받고 싶을지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저는 주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사 치료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유착성형 관절염은 이 관절낭 안에 저는 주사 넣는 걸 선호하거든요. 관절 주머니 안에다가 약을 넣어요. 네. 약은 염증을 좀 조절시켜주는 약,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양을 좀 많이 씁니다. 양을 좀 많이 써서 어떤 수압으로 이 어깨에 굳어 있는 거를 좀 늘리는 이 치료를 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한 번에 다 뭐 좋아지는 분도 있지만 몇 번에 걸쳐서 좋아지는 분도 있고, 하나 더는 이런 분들 중에 당이 좀 조절이 안 되거나 당뇨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당뇨가 원인이 된다고 나와 있죠. 네. 네, 당뇨가 오십견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갑상선 저하증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미미하게 영향이 있다고는 돼 있지만 사실 당뇨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당을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급격하게 염증이 좀 확 심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쓰고 그렇죠. 당이 일시적으로 통증이 확 올라가는 그 단계는 스테로이드가 필요하죠. 당이 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주저시켜 드리고, 그리고 혈당 관리를 잘 하시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십견이 좀 빨리 좀 염증이 좀 잡히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수압 팽창하면서 이렇게 어깨 관절을 확 늘려주고. 수압 팽창이 뭐죠, 근데? 어깨 관절에다가 양의 어떤 액체의 유를 양을 많이 씁니다. 팽창이라고 하니까 약간 터트린다는 느낌으로 빵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주사 넣을 때도 어깨 관절이 굉장히 딱딱하신 분들은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좀 압력을 줘서 좀 늘려줘서 그 굳어있는 어깨 관절을 우리가 수압으로 조금 풍선 확장되는 것처럼 이렇게 늘려준다는 의미죠. 그래서 수압 팽창술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운동이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압 팽창도 하고 어깨 주사도 맞고 하는데 조금 좋아지니까 여기서 치료를 멈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또 아파져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박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수압팽창술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아까 얘기한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압팽창술은 염증을 잡는 주사 치료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착을 없애는 관절낭에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거니까 사실 일석이조고 그 주사 한 방에 원인 두 개를 한꺼번에 제거하는 치료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트레칭 교육이나 이런 것들,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오십견 스트레칭 교육이에요. 어떻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스트레칭이 안 하면 의사가 더 이상